맥도날드는 세계 120여국에 약 4만 개의 매장을 가진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로 세계적으로 하루에만 약 7천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1940년 캘리포니아에 처음으로 생긴 맥도날드는 리처드와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맥도날드 바비큐라는 상호로 창업했고 간편한 음식을 빠르게 대접하는 가게였다. 그런 맥도날드 바비큐를 초거대 기업으로 만든 것은 사업가 레이 크룩으로 1954년 타 식당에 비해 밀크쉐이크 믹서기를 많이 구매한 맥도날드 바비큐를 방문했다가 가게의 운영 방식과 효율적인 분업 방식을 보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프랜차이즈 산업을 권했다. 맥도날드 형제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소극적이었지만 레이 크룩은 사업을 적극 추진했고 1955년 일리노이에 맥도날드 1호점이 오픈하면서 본격적으로 맥도날드가 성장한다. 그러나 성장하는 맥도날드 프랜차이즈와는 반대로 사실상 창업자인 맥도날드 형제들은 레이 크룩의 잔머리로 인하여 1961년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판매하게 되었고 맥도날드라는 상호로 가게를 차릴 수 없어 더 빅엠이라는 다른 가게를 차렸다.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맥도날드가 진출한 모든 나라에 해당되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매장의 위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한 상권 분석 후 좋은 위치의 부동산을 구매한 뒤 그 자리에 매장을 연다. 부동산이 맥도날드의 것이기 때문에 점주들은 매장을 오픈할 때의 비용이 절감되며 이런 방식이 맥도날드의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에 맥도날드 1호점이 오픈했으며 스페인 마드리드 그란비아에, 영국 런던 울리치에, 러시아 모스크바 푸스킨스카야에, 일본 도쿄 긴자에, 대만 타이베이 민생동로에, 인도 델리 바산트 비하르에 1호점이 오픈했다. 모두 각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상권을 가진 곳에 오픈한 것이다. 한때 맥도날드가 매장을 오픈하면 주변의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따라서 오픈을 하고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있을 정도였다. 맥도날드가 이처럼 세계 곳곳에 퍼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로 뛰어난 현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불고기 버거가 대표적이며 맥스파이시 상하이 버거 또한 현지화 제품이다. 독일에서는 맥도날드 최초로 맥주를 팔았으며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에서는 와인을 판다. 대만은 수프를, 필리핀은 밥을 팔고 하와이에서는 컵라면도 팔고 있다. 종교, 문화적으로 특정 재료를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맞춰서도 현지화를 하는데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할랄 인증을 받은 고기들을 패티로 사용하며 돼지는 아예 쓰지 않는다. 이스라엘에서도 코셔 인증을 받은 고기들을 사용하고 유제품을 배제시켰다. 인도에서도 쇠고기 대신 다른 고기를 사용하고 채식주의 메뉴들을 많이 출시했다.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샐러드 메뉴들도 판매한다. 물론 맥도날드의 현지화가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2001년에 출시된 김치버거의 경우 쥐도 새도 모르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세계 곳곳에 맥도날드가 있다 보니 각 국가의 물가를 비교할 때 맥도날드의 대표 메뉴인 빅맥의 가격을 사용한 빅맥 지수를 쓰기도 한다. 빅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빅맥은 3.9달러로 꽤 물가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대만이 2.4달러, 홍콩이 2.6달러, 중국이 3.1달러, 일본이 3.5달러다. 빅맥 지수가 가장 낮은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2.1달러,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빅맥이 무려 6.7달러나 한다. 같은 상품이 각기 다른 화폐로 얼마나 가치를 갖느냐를 비교할 때 전 세계에서 팔리는 빅맥은 적절한 상품이기는 하지만 사실 나라마다 빅맥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빅맥은 510칼로리지만 바로 옆 나라 중국에서는 490칼로리다. 맥도날드의 본고장인 미국의 빅맥이 가장 열량이 높은 540칼로리며 가장 열량이 낮은 빅맥은 480칼로리로 터키의 빅맥이다. 열량이 다른 만큼 영양 성분 또한 천차만별이고 원가와 재료도 당연히 다르다. 특히 나트륨 함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일본의 빅맥이 나트륨 함량 1328mg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의 빅맥이 나트륨 함량 775mg으로 가장 낮다. 물론 빅맥 지수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을 따져가며 사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미로 보는 간단한 지표 정도로 생각하면 좋다. 비슷한 지수로 스타벅스 라떼 지수, 아이폰 지수 등이 있다. 또한 빅맥 지수처럼 단순 빅맥 가격만을 비교한 것이 아닌 각 나라의 1시간 기준 최저시급으로 구매 가능한 빅맥의 수를 나타낸 맥잡 지수도 있는데 맥잡 지수에 따르면 6.7달러로 빅맥 지수가 가장 높은 스위스가 3.4개를 구매할 수 있고 오히려 3.9달러였던 우리나라의 경우 1.8개를 구매할 수 있어 최저임금을 고려한 물가 수준으로 보았을 때 스위스에 한참 못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역시 하나만의 상품으로 나라들의 경제를 판단하는 것은 지나친 일반화이기 때문에 해당 지표를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적당히 참고하는 정도가 좋다. 승승장구하던 맥도날드는 21세기 초와 2010년대 중반에 엄청난 부진을 겪었는데, 맥도날드가 20세기에 진출한 국가가 121개, 21세기에 진출한 국가가 7개로 물론 진작 진출한 국가가 많았다고는 하지만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며 심지어 8개 국가의 맥도날드가 사업을 철수하기도 했다. 패스트푸드를 대표하는 음식이 햄버거고 햄버거를 대표하는 가게가 맥도날드다 보니 패스트푸드에 관련한 모든 문제가 맥도날드의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미국 외부로는 맥도날드가 미국과 자본주의를 상징한다며 미국과의 마찰이 생겼을 때 심심찮게 맥도날드 매장들을 부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이후 한국 맥도날드의 대표가 바뀌면서 맥도날드에 큰 변화가 있었고, 변화로 인한 부진이 시작되어 꽤나 긴 침체를 겪었다. 한국 맥도날드 자체를 매각하려는 시도도 많았으나 성사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나빠지는 이미지 때문에 소비자들의 수요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올해 초 한국 맥도날드의 대표가 다시 바뀌게 되었는데, 호주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출신인 새로운 대표가 꽤 신기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사실 맥도날드에서는 아르바이트로 시작해 정규직, 매니저 등 꾸준하게 승진이 가능하며 초거대 기업치고 거의 유일하게 말단에서 총괄 임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새로운 대표 또한 그런 식으로 승진해서 호주 남부의 맥도날드를 총괄한 경험이 있다.